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2주의 경제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심화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 하방을 인지하고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이 국가들이 모두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에서 촉발된 문제로 보이는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7위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은 소득에 대비해서 가계, 즉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수입 맥주의 공세에 국산 맥주의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롯데 칠성 공장의 가동률은 30% 감소했고요. 하이트 진로 공장의 가동률은 38% 감소. 심지어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매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입 맥주의 빠른 시장 잠식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수요의 예측 변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대체 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롯데칠성 음료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소맥에 적합한 청량감을 가진 피츠라는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회식이 아닌 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는 회식에서 주로 먹는 소맥이 아니라 집에서 퇴근한 후에 혼자 영화를 보면서 먹는 캔맥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맥에 적합한 맥주를 출시한 그런 롯데칠성 음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요구를 예측하기에는 실패했다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롯데칠성 음료가 아사히와의 합작 법인인 롯데 아사히의 지분 16%를 아사히에 매각해 국산 주류업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도 한몫을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주류세는 종가세로 여기에는 제조 원가에 더불어서 시설 투자 비용, 판매 관리비,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서 세금 72%가 부과됩니다. 반면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가 신고한 가격에만 72%의 세금이 붙습니다. 원천적으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싸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비 맥주는 기존과는 다르게 호가든 그리고 버드와이저의 국산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맥주를 국내로 들여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최근 수입 맥주의 판매량이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을 달성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산 맥주가 크게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종량세로 바뀌어서 수입 맥주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산 맥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논문 읽어주는 남자 2주의 경제 핫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